아테네에서 북쪽으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하나의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치 물이 위로 올라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이령과 같은 목소리를 포함하여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빛나는 구체 등이 보고된 매우 기이한 곳입니다. 이 동굴은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피라미드 모양을 한 산 펜델리에 있는데, 이곳은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에너지가 있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펜텔리 산에서는 고대 채석장이 있으며 이곳에서 파르테논 신전과 다른 고대의 많은 기념물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대리석을 캐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곳을 중요시 여기던 이유는 펜텔리산만의 비교할 수 없는 수정 구조와 황금색 색조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대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곳은 이곳 펜텔리산의 남서쪽에 위치한 다벨리스 동굴입니다. 이곳은 고대에는 자연의 신 판과 님프의 성지였으며 신을 묘사한 동굴에서 유물이 발견되었고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한 물 웅덩이가 있는 골방도 있는 곳입니다. 기독교가 도래한 후에도 이곳은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었으며 기독교의 은둔자들과 그들을 위한 독방, 그리고 에르미틱 승려들의 은신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담고 있는 다벨리스 동굴, 고대의 대리석 채석장으로 쓰여지던 곳 위에 있으며 평균 너비는 45m, 높이가 62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마치 공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매우 광대하고 아찔하게 가파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빛나는 구체를 보거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물을 본다든지 유령 같은 목소리인지 으스스한 소리들을 비롯해서 그곳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사탄의 의식의 잔재 등에 대하여 알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5년 1월에 한 컴퓨터 기술자는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여 영혼과 소통하기 위한 영혼의 상자라고 불리는 장치와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펜텔리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 안개가 짙었고 이로 인해 그와 동료들은 5m 전방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펜텔리산은 그들에게 풍부한 고대 채석장에서 나온 대리석 덩어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들 중 그들이 가져온 것에는 나중에 분석 결과 1970년대에서 80년대 후반 이 동굴에서 진행된 아리송했던 군사실험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철 조각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경험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시 때묻지 않은 깨끗한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마치 그것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었고 우리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듯한 눈을 느꼈습니다. 직접 눈으로 아무것도 보거나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오감으로 강하게 느끼게 되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경험을 했던 29살의 컴퓨터 기술자는 그 후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전기장치가 일부 훼손된 것을 발견했으며 그나마 다행인지 기록된 일부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원된 데이터 중 일부에서 알게 된 내용에 매우 놀라게 됩니다. 기록된 데이터는 마치 고대 그리스어로 노래하는 천사 같은 어린이들의 합창단 소리처럼 들리는 것을 포착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적외선 카메라가 동굴 중앙 근처에서 유령과 같은 것과 구멍 입구에 숨어있는 아주 작으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생물을 기록했던 것이죠. 한편 또 다른 기이한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하이킹을 가던 부부는
차로는 접근할 수 없어 보이는 동굴 근처에 난간에 세워진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곳을 다시 왔지만 차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죠. 마침내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상한 차에 다가가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위치까지 차로는 도저히 운전해서 오기 힘든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차체 손상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아내가 차 주변의 덤불을 살펴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을 때 그녀는 두 개의 거대한 빛나는 눈을 가진 대략 길이가 60cm 정도의 흰색 타원형 생물을 보았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비록 그 생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마치 동물이 덤불 사이를 지나가는 듯 바스락거리면서 흔들리는 장면을 보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놀라서 곧바로 다시 그 장소를 벗어났고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다시 동굴을 향해 가던 중에 갑자기 남자는 비명을 지르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본 것을 자신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당시 남편이 본 것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장 밖에서 회전하는 검은 구체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들은 그때 상황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경험과 목격담들이 얽혀있는 다벨리스 동굴은 5세기까지 신도들이 염소발을 가진 양치기와 난교의 신을 숭배한 자들의 사당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세시대에 은둔자와 정교의 수도사들이 영적인 피정이나 종교적 박해 때문에 펜텔리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원죄 없는 동굴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동굴 입구에는 그들이 지은 것으로 보이는 예배당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의 이름은 원래 펜텔리의 동굴이지만 다벨리스 동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명이 크리스토스 나치오스라고 하는 악명 높은 19세기의 강도가 있었는데 이 동굴을 자신의 의신처로 사용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부자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무법자 다벨리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프랑스 공작 부인 플라센티아와 인연을 맺었던 것이죠. 물건을 훔치러 갔다가 부인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을까요? 게다가 그는 자신과 연인을 위해 이 동굴과 지그재그로 연결되어서 북부 교외의 펜텔리 마을에 있는 연인의 저택과 이어지는 터널을 개척했다는 전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동굴에 자신만의 엄청난 보물들을 매우 비밀스럽게 숨겨두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이곳은 한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지하 묘지로 쓰이기도 했었지만 과거 시대의 상징적인 무법자를 기리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다벨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7년 10월 6일 그리스 군대가 다벨리스 동굴 내부에서 엄격한 기밀 작전을 시작했다는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군사작전으로 분류되어 대중에게 그 후에 폐쇄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급작스러운 활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나토가 감독하는 로켓 기지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웃 네아마크리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소문과 함께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군대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군사작전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갑자기 사라지면서 군사용 장비도 일부 버려진 채 남겨졌습니다. 그들에 의해 고대 교회와 천연 동굴의 네트워크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또한 일부는 절반만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개의 인공 콘크리트 복도를 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군사 기밀 조직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것을 달성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1999년에 군사작전의 또 다른 시도가 있었지만 동굴의 중요한 역사적, 고고학적 유적지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스 문화부에 의해서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이 동굴과 관련하여 1982년에 그리스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저명한 작가인 지오르고스 발라노스는 자신의 책 펜텔리의 수수께끼에서 기이한 지하 터널 그리고 핵무기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에 대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 지질학 및 광물 탐사 연구소가 수행한 2002년 연구에서는 동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데는 서로 동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산을 전자기파를 생성하는 좋은 전도체로서 펜텔릭 대리석층 사이에 흑연이 풍부한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또한 펜텔릭 대리석 자체는 고압 조건에서 전하를 띠게 하는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부 방문자가 느끼는 현기증 그리고 방향 감각 상실과 같은 기이한 전자기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973년부터 펜텔리를 연구해온 아테네 대학의 역학, 구조 및 응용지질학과 명예교수는 다벨리스 동굴 내부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을 특이한 힘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펜텔리는 수백만 년간의 변성 과정을 거친 매우 독특한 암석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이죠. 그리고 다벨리스 동굴과 관련된 모든 초자연적 현상은 아마도 사람들의 변덕이거나 위약 효과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펜텔리의 정상은 공군기지였고 아테네는 나토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펜텔리는 에게해를 내려다보고 있으므로 70년대와 80년대 동굴과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아마도 그들의 기지를 방어할 의도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동굴 안쪽이 막히게 된 것은 그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막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는 자신이 불가사의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특정 장소에서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자기가 형성된다는 점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과거 아테네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을 추출하는 데 온 정신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일부 장소에는 당시 그들이 남긴 고유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 살고 번성했던 수천, 수만 명의 인간 에너지가 아직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이죠. 과학적 냉철함을 가지고 있던 그가 말하는 자성화는 다벨리스 동굴 근처에서 발생하는 극히 일부 현상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과학적 냉철함을 가지고 있던 그는 어쩐 일인지 이미 초자연 현상 탐구에 전념하는 팀을 어느 날부턴가 만들어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느 날 그렇게 그 교수를 인터뷰한 사람이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는 동굴을 향한 강한 중력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입구에 서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동굴 입구를 통과하여 마치 자신을 앞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동굴 속 장소를 비췄습니다. 그는 어쩌면 특정 장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한 그가 인터뷰했던 교수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로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다벨리스 동굴은 외부에서 찾기는 쉽지 않지만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로와 같은 펜텔리의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차를 세우고 가야만 합니다. 표시가 없는 오솔길을 걷고 진흙탕의 작은 웅덩이를 지나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로니코스만으로 펼쳐지는 아테네의 탁 트인 전망은 그곳을 찾기 위한 모든 고난을 잊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면
입구에는 험준한 황토빛 절벽 기슭의 바위에 초승달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작은 예배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왼쪽에는 그리스 군대가 지은 것으로 보이는 버려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따라 들어가면 뒤에는 터널로 이어진 통로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지하 연못으로 연결됩니다. 한 전통에 따르면 다른 터널은 지옥으로 연결된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서 신비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음악도 들린다는 것을 비롯해서 그림자 같은 유령과 기타 초자연적인 존재의 목격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 자기장이 지각에 영향을 주어 사람들이 방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은 여전히 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상상하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공유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